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미래 미국의 한 도시 사람의 눈을 통해 홍채 정보를 읽고 그의 취향에 맞는 물건 구입을 유혹합니다. 지하철에서도 홍채 정보를 인식해 자동으로 요금을 징수합니다. 집에 가면 열쇠 없이 눈만 대면 현관문이 열리죠. 이러한 일들이 생체 인식 기술의 발전과 함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기 염소와 늑대의 이야기에서도 아기 염소는 늑대의 밀가루 묻힌 손을 엄마의 손으로 알고 문을 열어주어 결국 잡아먹히게 되는데요. 신원 확인의 한계를 보여주는 고전 이야기입니다. 최근 생체 신분증이 연방 상원 의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테러 방지, 신분 도용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이지만 시민단체 종교계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의원들 사이에 말로만 전해지는 상황이지만 찬성보다 우려의 시각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유전자 검사가 개인의 신분증이 되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말이죠.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전범 상징물 퇴출 평화 마라톤이 지난 18일 뉴욕과 뉴저지에서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혹한에도 불구하고 10명의 마라토너들이 32마일 전 구간을 완주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요일 이른 아침부터 뉴저지 팰리세이드파크 위안부 기린비 앞에 모인 평화 마라토너들. 한파와 강풍이 불어 추운 날씨에도 가슴에는 우길 승천기 퇴출 기원하는 배너를 달고 비장한 각오로 마라톤에 임합니다. 10명의 평화 마라토너들은 위안부 기린비 앞에서 우길 승천기 사용 반대를 외치며 32마일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평화 마라토너들은 우길 승천기 이미지가 삽입된 미술 작품 전시회가 열려 논란이 됐던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를 시작으로 일본 총영사관, UN 본부 앞에서 우길 승천기는 사라져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전범기 내려라! 내려라! 전범기 내려라! 내려라! 평화 마라토너들이 가는 곳마다 일본 취재진들도 따라붙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전 9시 위안부 기린비 앞을 출발한 10명의 평화 마라토너들은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뉴욕을 거쳐 오후 3시 뉴저지 팰리세이드파크 위안부 기린비 앞에 다시 모습을 보였습니다. 출발한 지 6시간 만입니다. 라이징 선 플래그를 갖다가 노 하면서 엄청나게 했어요. 너무 기분 좋아요. 완주에 성공한 평화 마라토너들은 전범 상징물이 퇴출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질주는 계속될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지난 토요일 뉴욕 블러싱에서 구정 설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설 퍼레이드에 역대 최다인 1,500명이 참가해 플러싱 하늘의 설날을 알렸습니다. 주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악대의 신명나는 연주와 풍악대의 흥겨운 풍물놀이가 퍼레이드의 시작을 알립니다.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은 참가자들은 흥겨운 분위기에 젖어 연신 손을 흔들어댑니다. 힘찬 구령과 함께 태권도 팀의 격파 시범, 무대 위에서 주황 탁구공을 날리는 탁구꽃차, 30여 명의 참가자들이 동시에 펼친 싸이의 말춤 공연꽃차 등 수은주가 영하를 기록한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운집한 수천 명의 관람객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It's really neat. It's different, so it's cool to be here. Hopefully we'll get some good food later. We just touched a dragon, you know, it was really close to us, and it's because in Russia we don't celebrate it so much. I'm really happy to be here. 한인 참가단체 65개, 참가 인원 1,500명 등 총 3,500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꾸며졌습니다. 올해는 65개 팀 1,5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년보다 인원이 조금 더 늘었고 내년에는 보다 더 큰 이 잔치가 될 것입니다. 지역 정치인들도 참여해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관람객들과 포옹을 하며 인사를 나누는 등 축제의 흥을 돋았습니다. And I think this is going to be a terrific year of the snake in 2013. Obviously, we have a tremendous opportunity. I'm very excited, and I'm very gratified at the amount of support
that the people of Flushing here are showing. 설 퍼레이드가 끝난 후 인근 식당에서는 먹거리 장터와 떡매치기, 제기차기 등 한국 전통 문화체험 행사가 열려 우리 고유의 명절 설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26대 뉴저지 한인회장의 전 뉴욕 한인 봉제 협회장을 역임했던 유강훈 씨가 당선됐습니다. 유 씨는 다음 달부터 임기를 시작하며 앞으로 2년 동안 뉴저지 한인회를 이끌게 됩니다. 계속해서 주성훈 기자입니다. 그동안 공석이던 뉴저지 한인회장 자리에 유강훈 씨가 당선됐습니다. 유 씨는 뉴저지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단독으로 입후보, 지난 토요일 선관위에서 만장일치로 인준을 받아 공식 선출되었습니다. 1949년 서울에서 출생한 유 씨는 지난 1990년 도미, 봉제업을 하던 지난 1997년 제12대 뉴욕 한인 봉제협회장, 1998년엔 뉴욕 한인 직능단체 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맨하튼에서 세탁업을 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서 23년째 거주하고 있는 유 씨는 분열된 뉴저지 한인회와 지역 커뮤니티와의 화합, 소통, 그리고 결집된 한인회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 한인회가 잘 좀 결집이 돼서 화합과 하나가 되는 것이 먼저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 제가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하고 난 뒤에 우리 집행부가 구성이 되고 이사회가 구성이 되면은 그분들과 또 제가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을 해서 그걸 반영을 해서 세워볼 그런 것이 좋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유강훈 신임 회장 당선자는 이달 안에 집행부를 구성하고 다음 달 초에는 이사회를 구성해 오는 3월 중순 공식 이취임식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연방재난관리국은 오는 27일까지 S&D 피해보상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아 신청을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어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연방재난관리국 FEMA는 샌디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인들을 위해 한국어 상담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관리국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 등으로 신청을 못하는 한인들이 상당수라며 피해 보상 신청을 적극 당부했습니다. 신청은 관리국 무료 전화를 이용해 30분이면 한국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아 피해 보상 신청 자격만 갖추면 전화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피마 한라인 같은 경우는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저희가 주 7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주일밖에 시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거의 전화를 하시게 되면은 특별히 폼을 이제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전화로 대화로 이제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이 전화로 신청을 하신 다음에 따로 이제 서류를 보내실 필요는 없고요. 그 전화가 이제 등록이 되는 거거든요. 연방재난실업보조금 신청 기간도 지난 4일에서 27일로 연장됐습니다. 허리케인 샌디로 인해 직장을 잃었거나 일을 못하는 경우와 사업체의 수익 감소 피해도 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SSI 저소득층 생활보조금을 받는 수혜자들도 피해를 입었을 경우 SSI 보조금 이외에 연방재난관리국에서 제공하는 피해 보상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 이제 수입으로 이제 간주가 돼가지고 이제 메디케이드나 아니면은 소셜 시큐리티 혜택 못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일단 피마에서 나오는 돈들은 다 거기 수입으로 간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받으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허리케인 피해 주택이 융자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1.688%의 저금리로 재융자도 가능합니다. 관리국은 신청 후 10일 이내 관리국 조사관이 방문하지 않으면 피해 보상 신청 확인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해 보상 신청에서 한번 거절당한 경우에도 관련 서류들을 보강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관리국은 조언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불법 치료 청년 추방유예 신청자 20만 명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행 6개월 만인데요. 그러나 현재 신청자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포괄 이민개혁의 영향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어제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신청 접수 처리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 8월 15일 접수가 시작된 후 2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하루 평균 3,507건인 총 44만 8,372건의 신청서가 제출됐습니다. 이 중 총 42만 3,634건의 신청이 접수됐고 승인된 건수는 19만 9,460건, 서류 미비 등으로 접수가 거부된 것은 14,738건이었습니다. 접수가 시작된 후 9월, 10월에는 한 달 평균 10만 건이 넘는 신청서가 접수됐으나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류는 11만 9,213건으로 지난달 말에 비해 9.5% 줄었습니다. 한편 한인 접수 건수는 5,475건으로 지난 1월 17일부터 약 한 달 동안 121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신청자 출신 국가 순위를 보면 멕시코, 엘살바도르가 가장 많아 한국은 6번째였지만 중남미 국가를 제외하면 가장 많았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11만 9,466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욕주는 2만 4,585명으로 세 번째, 뉴저지주는 13,374명으로 9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포괄적 이민개혁안의 영향에 따라 불체 청년 추방유예 신청자는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한인이 860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중에는 단순 이민법 위반자로 범죄 전과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도에 넘치는 이민 단속이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11년 11월 말까지 50개월간 미 전역의 이민 구치소에 수감된 한인 이민자는 모두 864명으로 집계됐다고 시라큐스 대학 산하 사법정보센터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전체의 23.9%를 차지한 203명이 형사법 범죄 전과자였으며 646명에 달하는 76.1%는 범죄 전과가 없는 단순 이민법 위반자였습니다. 전체 수감자 중에서는 멕시코 출신자가 72.7%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과테말라와 온두라스가 뒤를 이었으며 한국은 중국과 필리핀, 인도에 이어 25번째였습니다. 이들 역시 단순 이민법 위반자가 77.4%였고 범죄 전과자는 22.6%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민 당국이 범죄 전과자 위주의 단속보다는 무차별적인 이민 단속을 벌여왔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시정해야 할 시급한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뉴욕시 스쿨버스가 지난 20일부터 정상 운행됐는데요.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스쿨버스 파업 기간 동안 지급받았던 통학용 메트로 교통카드는 반납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한 달간 이어진 뉴욕시 스쿨버스 노조의 파업 철회로 오늘부터 정상적인 통학 서비스가 제공됐습니다. 시교육청은 아직 잔액이 남아있는 통학용 교통카드를 학교에 반납해 줄 것과 파업 기간 동안 통학에 이용한 택시와 차량 마일리지 등의 요금 환급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청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스쿨버스는 오늘 공립학교 운행 재개에 이어 사립학교 노선도 내일부터 정상 운행을 시작합니다. 또한 파업 기간 동안 기존과 다른 노선 이용을 지시받은 통학생들은 별다른 통보가 없는 한 올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변경된 현재 노선을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뉴욕시는 5주간의 파업 기간 동안 통학생들의 대체 교통수단 비용으로 2,060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노조가 파업을 했던 이유는 시정부가 스쿨버스 공개 입찰제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노조 측은 운전사들의 일자리 보장을 요구해왔지만 시정부는 불법이라며 이를 거절해왔고 결국 노조 측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고 파업을 끝냈습니다. 미국에 사는 아시아계 주민 가운데 한국계가 가장 빈곤율이 높다는 다소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노후를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양도하고 스스로 빈곤층으로 전락한 경우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백인의 빈곤율은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미국 연방조사국이 어제 발표한 2007에서 2011년 인종별 빈곤율에 따르면 한국계 주민은 미국 전체 137만 8,830명 가운데 20만 6,241명이 연소득에서 빈곤 기준 이하로 조사돼 빈곤율이 15.0%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평균 빈곤율은 14.3%, 아시아계 전체 빈곤율은 11.7%로 나타났습니다. 베트남계 빈곤율은 14.7%, 중국계 13.4%, 일본계와 인도계 각 8.2%, 필리핀계 5.8% 순이었습니다. 미국 내 전체 인종 가운데는 인디언과 알래스카 주민이 27.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아프리카계 흑인 25.8%였으며 백인은 11.6%로 인종별 빈곤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빈곤율은 거주지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같은 인종이라도 사우스다코타주의 래피드시티에 사는 원주민계는 빈곤율이 50.8%,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의 원주민은 16.6%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아시아계 역시 하와이, 뉴저지, 델라웨어 등에서는 빈곤율이 낮았고 노스다코타, 인디애나, 아이다호 등에서는 높은 빈곤율을 보였습니다. 지난 20년간 뉴욕시에서는 한인 2만 2천여 명이 태어났고 5천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2007년에 가장 많은 생명이 탄생했으며 2010년에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어제 뉴욕시 출생 사망 통계를 발표하고 지난 1992년부터 2011년 사이 뉴욕시 5개 보로에서 태어난 한인 신생아가 총 21,73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생아 탄생은 지난 2007년 1,322명으로 가장 많았고 1992년 이후 1999년까지 꾸준히 감소했으나 2003년 이후 다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가 2011년 역대 세 번째로 많은 1,999명을 기록했습니다. 보로별로 보면 퀸즈 지역에서 출생한 한인 신생아가 약 49.2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맨해튼 24.47%, 브루클린 8.38%, 다음은 스태튼 아일랜드와 브롱스 등의 순이었습니다. 2011년도만을 놓고 볼 경우 한인 산모는 80.3%가 한국 출생이었으며 전체 61.6%가 첫 출산이었고 메디케이드를 이용한 산모는 37.2%였습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모두 4,800여 명, 이중 퀸즈가 3,400여 명, 브루클린 280명, 맨해튼 250명, 그리고 스태튼 아일랜드와 브롱스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편 뉴욕시 전체적으로는 2011년 한 해 동안 52,789명이 사망했는데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경우가 16,90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암과 감기, 폐렴, 만성호흡기 질환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 한국의 경찰청장 수장을 지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카더라 발언을 했다가 징역 10월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현오 씨는 경찰청장 재직 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후 있지도 않은 또 확인되지도 않은 차명 계좌를 발언을 했다가 경찰청장직에서 물러나고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발언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고 유가족들에게도 상처를 안겨줬습니다. 이러한 카더라 통신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고 사회를 불신시키는 독보소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카더라, 누가 뭐뭐 했더라 라고 하는 식으로 정확한 근거가 부족한 소문들을 사실처럼 전달하거나 또는 그런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리기 위한 추측성으로 만들어진 억측 소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해진 말들은 정보 출처의 신비성 자체가 떨어지거나 아예 정보의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성이 없는 내용들이 한국에서는 지금 수많은 언론에서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카더라 보도로 악의적인 비방들이 인터넷 댓글에까지 이용되고 있고 그로 인해 수많은 연예인들이 피해를 보고 심지어 자살을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에 대한 카더라 통신으로 정치인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컴퓨터 산업이 발달되면서 카더라 통신은 더욱 극성을 부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언론들은 카더라 소식을 무책임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신문 구독률을 늘리고 시청률을 높이고 인터넷 클릭수를 높이기 위해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리고는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나중엔 발뺌을 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 피해 당사자는 빼도 박을 수도 없는 시궁창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는 일부 언론의 책임이라는 것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만을 보도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원칙이고 신뢰성을 갖춰야 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입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지금 국무총리를 비롯해 18명의 장관 내정자 청문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간의 고위 공직자들의 청문회 결과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이번에는 청문회 의원들도 카더라 질문을 자제하고 언론 보도 역시 여론몰이 카더라 보도에서 벗어나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이고 어느 정도 사생활에 대해서만큼은 보호되는 청문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질 때 우리가 원하는 사회 또 신뢰받는 사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녀들과 집에서 한국어로 대화하십니까? 영어로 하십니까? 자녀들이 한국말은 얼마나 잘하나요? 예전에 미국 주류 사회에 빨리 들어가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2세에게 한국말을 가르치지 않은 결과 미 대기업에서 탈락했다는 일화를 듣습니다. 요즘에는 부모 세대가 먼저 자녀를 한국어 학교에 보냅니다. 어떤 경우에는 1.5세, 2세 부모보다 어린 자녀가 한국말을 더 잘하는 경우도 봅니다. 또는 아빠를 닮아 외모는 완전 외국인인데 한국어로 동화 구연을 유창하게 하는 2세, 3세도 봅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한글 학교는 재외동포 차세대를 대상으로 주로 주말에 한국어 등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재외동포 정책을 논할 때 한국어 교육을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 학교나 한글 교육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지난해 출범한 세종학당재단은 현재 90곳이 개설돼 있고 올해 25곳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원칙적으로 세종학당은 타민족, 한글 학교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동포 차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종학당에는 평균 3만 달러, 한글 학교에는 학교당 평균 4,000달러가량이 각각 지원됐습니다. 세종학당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글 학교를 지원하는 재외동포재단은 외교통상부 산하입니다. 세종학당에 대해 지역 한글 학교 관계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세종학당이 한글 학교의 영역을 잠식한다고 우려를 표명하는가 하면 차별적인 지원에 따른 박탈감을 호소하고 세종학당이 확대되면서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한글학교 관계자들은 정부의 한글어 보급 정책이 기존 한글학교의 성과를 고려하며 추진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습니다. 세종학당과 한글학교가 서로 도울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하며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